원어카운트 세션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TMX 슈퍼뱅크의 전략마케팅실장 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금융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해주는 기술적 진보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주 개척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우주선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주선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제 몇 년 있으면 화성 여행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도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을까요? 어제 저희 팀원 한 명이 휴가를 내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인 결과는 며칠 있다가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대출을 받을 때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과연 이것뿐일까요? 시작 전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의 금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거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마다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금융거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합쳐서 간편하게 관리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두 번째는 투자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코인 투자를 잘해서 집을 샀다는 훌륭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투자란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수익 투자와 점진적 초과이익 추구하는 투자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개념일까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자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산 관리를 떠올릴 때 투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투자와 대출을 함께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습과 기술의 한계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제약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융계좌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형성된 오래된 관습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업종 간 통합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투자 분석 기술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투자 기법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투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데이터를 지식 정보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정보를 얻고 이것으로 차별화 마케팅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트렌드에 부합하는 똑같은 금융상품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사가 이용하는 고객 정보에 정량 데이터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미세 분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화되지 못한 단순한 금융상품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은 금융상품이 투자와 대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지친 여러분에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슈퍼뱅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슈퍼뱅크에는 고객의 제한이 없고 상품의 경계가 없습니다. 슈퍼뱅크는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다. 저는 먼저 금융상품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할 것을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엔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금융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금융제품을 한 통에 넣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 금융상품 원어카운트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원어카운트는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금융상품입니다. 원어카운트에서는 자산운용과 대출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면 다양한 제품으로 맞춤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대출에서는 담보 설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출 관리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온 디맨드 담보 대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과 대출이 계좌 하나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서 얻은 투자 수익을 자동 대출 상환으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카운트 통합계좌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개별 제품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어카운트는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AI 애널리스트가 시황과 여러분의 성향을 분석해서 제품의 비율을 제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줍니다. 한번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제품 비율만 변경하면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고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금을 줄여서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적금을 예약하고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킨 후에 다시 증권사 계좌로 보내야 되겠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HTS에 접속해서 그 각 상품이 있는 여러 투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에야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이나 보험 비중을 올리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어카운트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제품 비율만 바꿔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제품의 매도와 매수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는 좀 더 파격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원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하면 여러분은 슈퍼앱을 통해 자산평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이 슈퍼앱이 이미 인지한 자산은 간단한 동의 절차 후에 자산평가로 연결됩니다. 예술품, 지적재산권 같이 미인지 자산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어카운트 금융자산은 당연히 담보로 등록이 되고요. 여러분의 신용도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어카운트 고객은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대출 한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이 필요할 때는 슈퍼오피스 기반 앱 다큐먼트가 서류 없는 대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줍니다. 원어카운트에서는 대출 관리가 고객의 관점에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 필요할 때는 이자가 낮은 자산부터 적용이 되고, 대출을 상환할 때는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어카운트에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어카운트에 가입한 고객은 예적금, 투자, 연금,
보험의 4대 영역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4대 영역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의 영역 예를 들면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세부 항목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이것도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항목은 다시 개별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의 제한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 어카운트가 개설되면 슈퍼뱅크의 자산관리 플랫폼 알파뱅크가 시황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슈퍼앱의 PNS, SNS 서비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고객에게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알파뱅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새로운 제품 비율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알파뱅크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률을 바탕으로 리밸런싱이 시작되는데 이때 알파뱅크는 또다시 변경된 시황을 고려하고 업데이트된 개인화 정보를 받아들여서 다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 어카운트는 리밸런싱 서비스를 끊임없이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품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소개한 솔로몬이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선택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설명해주고 또 오류도 찾아내서 여러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선택과 평균 집단 선택을 차이를 분석하고 보여줘서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알파뱅크는 슈퍼뱅크가 최초로 제안한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차이를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이 다음번 리밸런싱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참고 자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원 어카운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본과 부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본적으로 MyBS라는 개인 재무제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를 확인할 수 있고 자본의 개념에 해당되는 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합계는 현금, 투자, 보험, 연금으로 정리되고 세부 항목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정리됩니다. 세부 항목과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오늘 발표의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뱅크에서 자산운용과 대출이 어떻게 계좌 하나로 관리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용만 씨가 있습니다. 32세 로펌 변호사이고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자산 중 투자 비중이 70% 이상이고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용만 씨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씨는 예금의 15%, 연금의 10%, 보험의 5%를 배정했고 투자에서는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과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총 자산은 2억 6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용만 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용만 씨 대출 한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신용까지 담보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슈퍼뱅크는 용만 씨의 개인적인 선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의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스마트론 서비스가 기존 금융자산 일부를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용 금액이 총 9억 원이 되어서 추천받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구매 후에는 마이비에스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보여줍니다. 제품 비율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다시 산정되었고 대출의 종류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슈퍼뱅크는 어떻게 우월한 초과 수익 달성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잠깐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겠습니다. 2016년 3월 우리나라 바둑 최고수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AI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시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가 4승 1패의 충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후에 AI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하지만 금융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AI 기반 슈퍼 애널리스트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다는 점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휴먼 애널리스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용량 외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분석을 위해서는 시황, 뉴스 등 동적인 데이터와 통계, 기업 정보 등 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 이런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데이터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TMX는 슈퍼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대용량 외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티베로의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정제된 지식으로 변형해서 알파뱅크 플랫폼에 이동시킵니다. 또 슈퍼앱의 SNS 플러스는 여러분의 개인화 정보를 모아서 알파뱅크에 전달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알파뱅크는 지식DB와 초개인화 정보를 모아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시뮬레이션 만들고 AI를 통해 끊임없는 강화학습을 통해 개개인에게 꼭 맞는 투자 전략을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슈퍼뱅크가 최고의 AI 애널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슈퍼뱅크의 가치는 새로운 금융제품 개발에서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앱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제품 DB와 교차 분석을 통해서 신규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금융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슈퍼뱅크가 제품 개발 주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품 기획자가 신상품을 설계하고 그 후에 디자이너가 별도의 디자인 툴에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코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금융상품이 데이터베이스와 전산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슈퍼뱅크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제품 기획자가 슈퍼 UX에서 바로 디자인한 제품이 슈퍼 DX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 시스템이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슈퍼뱅크의 기술 아키텍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뱅크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슈퍼티베로가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정제된 지식으로 변경시킵니다. PNS, SNS는 초개인화 정보를 알파뱅크에 전달합니다. 한편 금융제품 팩토리는 슈퍼 UX, 슈퍼 DX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서 알파뱅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넣어줍니다. 여러분은 알파뱅크가 제공하는 자산운용 서비스와 스마트론이 제공하는 온디맨드 대출 서비스를 원어카운트라는 통합계좌 하나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 서비스 솔로몬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슈퍼뱅크라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 안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이뱅크 앱을 통해서 마이BS, 마이PL, 금융 핫토픽 아레나, 개인 신용도 관리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뱅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원 어카운트를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 상품을 제공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자산과 대출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자산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슈퍼뱅크에서는 모든 금융 제품이 하나의 계좌 아래 합쳐져 있고 그곳에서 투자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극도로 편리한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슈퍼뱅크는 기존 VIP 서비스를 뛰어넘는 최고급 금융 서비스를 대중하게 확산시켜서 금융 혜택의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기존의 금융을 기술을 통해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슈퍼뱅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슈퍼뱅크의 원대한 목표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몇 달 후 슈퍼앱이 공개되면 우리는 핀테크 서비스인 마이뱅크 앱으로 여러분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이뱅크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합 금융회사인 슈퍼뱅크를 거듭나서 더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내 시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최종 단계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슈퍼앱과 함께 출시된 금융 서비스 마이뱅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뱅크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회장 금융 핫토픽 아레나, 두 번째는 원어카운트 통합계좌, 세 번째는 개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BS와 마이PL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신용도 관리입니다. 금융 핫토픽 아레나는 기존 커뮤니티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금융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슈퍼앱에 금융 관련 SNS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여러분이 가입한 카페와 팬클럽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관심사에 따라 핫 게시글과 핫 뉴스 그리고 AI가 뽑은 핫 토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핫 토픽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와 SNS 게시글이 불 베어 형태로 요약돼서 보여지고 이곳에서 찬반 투표를 하면서 댓글로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사가 같은 분들과 함께 라이브 채팅하거나 메타버스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 어카운트입니다. 통합 계좌를 개설하면 알파뱅크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스마트론을 통해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자산과 부채의 통합 관리 서비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재무제표 서비스 마이비에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항목별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에서 개별 제품을 이동해서 곧바로 매수, 매도 등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는 마이 PL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항목별로 분류된 소득합계와 지출합계를 볼 수 있고, 죄송합니다. 고장이 났어요. 여기서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네요. 언젠가 슈퍼앱 세상이 실현돼서 그리고 다른 기술과 합쳐지면은 뇌파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필수 지출 항목들이 어떠한 연계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교육비와 정기 투자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분의 자녀 교육비가 평균 대비 36%나 더 높습니다. 반면 정기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뱅크는 이분에게 슈퍼앱이 제공하는 RG 서비스 상품 선택해서 교육비 절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마이뱅크가 뽑은 1순위 투자는 연금저축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연금 적립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면 절감된 교육비로 자녀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2순위 제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고객이 단기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3순위 제한 주식 구매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뱅크가 제공하는 개인 신용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뱅크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정성 분석을 포함한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플러스 자격증, 수상 경력도 여기서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격증을 권유하고 실제 취득에 성공하는 경우 신용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은 대출 제품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량적 신용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신용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뱅크 앱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뱅크는 여러분을 슈퍼뱅크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이뱅크가 곧 여러분을 찾아가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모두 바꿔드릴 것입니다. 저는 슈퍼뱅크를 만드는 TMX 핀테크의 전략 마케팅 실장 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